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행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좀 살펴봤고, 그다음에 행렬식에 대해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뭐 사러스 방법이라든지 또 여인수 전개법, 우리가 이제 나플라스 전개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살펴봤고, 오늘 시간에는 가우스 그 소거법, 요거는 행렬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각 요소들을 가급적 대칭 행렬 형태나 또는 삼각 행렬 형태나 또는 0을 각 요소를 좀 많이 만들어서 행렬식 계산을 손쉽게 계산하는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행 행렬식의 기본 성질 한 7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알면 행렬식 계산할 때 뭐 행과 행을 바꾼다든지 또는 어떤 행에 어떤 상수를 곱해서 어떤 행하고 더하거나 뺀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해서 행렬식 계산을 좀 손쉽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7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살펴보면 저런 그 행렬에 저런 성질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 익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행렬식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뭐 방법이다. 그래서 뭐 그걸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크라머법이라고 뭐 우리가 그 미분방정식 해를 구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어, 있어요. 그래서 그 크라머법을 뭐 또 이전에 사용해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역행렬. 그래서 오늘 뭐 수업 내용은 그런 정도 하면은 맞춰질 것 같아요. 요 8장이. 그래서 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기본행 연산은 가우스 소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기본행 연산은 될 수 있으면 행렬식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 계산 요소를 좀 줄이게는 방법이다. 그래서 행렬식을 뭐 삼각행렬이나 또는 한 행에서 한 원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제로로 만드는 그렇게 또 뭐 대칭 행렬로 만든 거나 그러면은 한 그 대각선만 삼각 행렬로 만들게 되면은 대각 행렬 요소만 곱하면은 행렬식 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 행렬식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제일 첫 번째 7가지 방법 저기 성질이 있다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가 어떤 행렬 A가 있으면 그 행렬 A를 전치시켜 놓게 되면 행렬식의 값은 동일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행렬 A의 디터미넌트는 4-6이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치시켰다. 그러면 1, 3, 2, 4가 되잖아요. 그러면 4-6, 마이너스 2 동일하죠. 디터미넌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어떤 행렬 A의 두 행렬이나 열이 일치하거나 비례 관계가 있게 되면 그 행렬식은
계산하지 않아도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두 행렬이 예를 들면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가 같죠. 그럼 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디터미넌트가. 그 다음에 배수 관계가 성립되면 일행에 1열에 2배를 하게 되면 2, 4, 6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 2를 이렇게 뽑아내면 1, 2, 3, 1, 2, 3, 2, 5, 4가 되죠. 그렇죠? 1열, 2열, 3열이. 그러면 얘는 1열하고 2열이 같으니까 제로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런 관계가 우리가 요런 행렬식의 성질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어떤 행렬 A에 한 행의 모든 요소가 제로면 그 행렬식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제로가 된다. 그다음 네 번째 성질은 n차 행렬인, 그러니까 3 3 n n 행렬인, 우리가 n차 행렬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각 행렬 또는 삼각 행렬의 행렬식의 값은 주대각 원소의 곱과 같다. 그래서 뭐 이제 요거는 지금 대칭 행렬이죠. 요거에 다 요거만 빼고 다 제로니까 요 그 대각 주대각 원소의 곱이 행렬 시계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삼각 행렬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대각 요소만 곱해 주면은 행렬 시계값이 계산이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런 어 그 성질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질은 한 행렬식에 한 행렬식에 그 또는 한 열에 k배 한 것은 그 행렬식의 값에 k배 한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행렬 A의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주어지면 한 행에 k배를 이렇게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은 A 행렬의 행렬식에 k를 곱해 준 거나 같다. 그렇죠? 뭐 요거는 뭐 다 그 얘가 디터미넌트 행렬 A에 1, 2, 3, 4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첫 번째 행에 5를 곱해 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에 A를 5를 곱해 준 거나 마찬가지 얘기가 된다.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두 행이나 열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제를 보면 디터미넌트 A 행렬이 있으면 지금 얘는 3행하고 1행하고 자리 바꿈을 하게 되면 3행하고 2일행을 자리 바꿈하게 되면 마이너스 요 13이 계산이 되면 마이너스 13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이나 열을 바꾸게 되면 부호가 반대로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일곱 번째로 한 행에 또는 한 열에 k배를 해서 다른 행과 열을 더하거나 빼도 행렬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 1행에 K를 곱해서 2행하고 더해도 행렬식의 값은 디터미넌트 A랑 동일하게 된다.
네, 그런 성질이 요 행렬식의 성질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어 얘가 지금 요 음, 3, 삼 삼행에 어 요거를 이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행에다가 3을 곱해서 삼행을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행에다가 3을 곱해요. 그러면은 3, 6이 되죠. 플러스 3행을 하게 되면 3 마이너스 3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6 플러스 2가 되죠.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6 플러스 3이 되니까 9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걸 계산을 하면 얘도 9가 나오고 얘도 계산을 안 해봐도 9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 요소를 0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얘가 제로니까 요 첫 번째 요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어,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얘는 얘가 9, 요거가 제로고, 그쵸? 요게 9죠. 예, 9. 그 다음에 어, 얘가 요게 요게 마이너스 제로죠. 그쵸? 그러니까 9가 되는 거죠. 값이 행렬식의 행렬식이 9가 된다. 그쵸?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제로 요소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요것만 여러분들이 요게 제로면은 요 요소만 계산해 주면 돼요. 사러스법으로. 그쵸?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어, 이 행렬을 이용을 해서 행렬식을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렬 A가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어, 요거는 첫 번째 요거를 간단하게 하면 얘는 요 6으로 묶어서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 놔도 36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요렇게 되는 과정은 그러니까 요 대각 요소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36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요 요소들을 제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표에 요 행렬식 계산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행렬식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행렬이었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는 어, 1행하고 2행을 교환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1행하고 2행을 바꾼 거죠. 그러면 4 마이너스 2, 6이 된 거죠. 그렇죠? 음, 이런 관계로 어,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일행에다가 이제 여기를 일행에다가 2의 배수를 일행에 2의 배수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2를 끄집어내면 얘가 2 마이너스 1, 3이 되죠. 그렇죠?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행 얘를 요거를 이 제로를 만들려면 삼행을 제로를 만들려면 뭐예요? 일행에다 마이너스를 곱하고 삼행을 더해주면 고 라인 2가 제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 얘가 일행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삼행을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삼행에 0, 6, 3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3의 배수로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3을 앞으로 꺼내면 6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0, 1, 2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얘를 요거를 제로로 만들려면 얘를 제로로 만들려면 일행에다가 아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2행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고 3행을 더해주면 요 2가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제로가 되고 이렇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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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각 요소들을 대각행렬이 되게 삼각행렬이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러면 얘는 요 대각 요소 곱하기 요거 곱하기 얘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6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3 바이 3 행렬이니까 3 곱하기 3 행렬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차수가 높은 행렬일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행렬식을 어, 이 고차 행렬에서도 행렬식 값을 이런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게 행렬의 기본 성질을 행렬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뭐 하여튼 뭐 이런 방법을 뭐 한두 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보면 그 원리를 이렇게 그 터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그래서 17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다음은 178페이지에 연립방정식의 해법의 행렬을 이용하는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미분방정식을 우리가 계산할 때 뭐 다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어, 연립방정식이 정의가 되면 이 연립방정식의 x1, x2를 정의하는 방법은 크라머법을 이용해서 x1, x2를 찾아내는데 크라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렬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행렬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 행렬과 X 행렬과 B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x1, x2는 뭐 이런 방법으로 x1, x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 이런 상태 방정식으로 AX는 B 행렬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X1, X2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이제 D1이다. 요거를 뭐 D2다. 이렇게 쓰게 되면 D1은 요 D행렬에서 요거죠. 요게 D행렬인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거기에서 A11, A21을 B1, B2로 바꿔 놓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D2는 A12, A22를 B1, B2로 바꿔 놓은 거죠. 뭐 다 우리가 예전에 그 크라머법을
설명하면서 다 써먹었던 방법들인데 아무튼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전달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행렬식만 계산할 줄 알면 뭐 미지수 x1, x2는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크라머의 공식이다. 뭐 또 아까는 2원 1차 방정식이었고 지금 요거는 3원 1차 연립 방정식의 행렬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죠? 음. 그래서 미지수 x1, x2, x3를 이런 방법으로 찾아주면 되겠다. 뭐 다 안 해봐도 여러분들이 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아무튼 이렇게 미지수를 찾아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얘가 연립방정식,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의 크라머 공식을 이용해서 x, y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얘는 2, 1, 5, 마이너스 2. 그쵸? 요거에 x, y, 요거에 4,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얘는 얼마예요? 얘는 5, 2, 1, 5, 마이너스 2. 그쵸? 이렇게 하고 얘는 4, 1, 1, 마이너스 2. 그쵸? 그래서 얘는 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y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5죠. 여기가 5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분의 2, 5, 4, 1.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y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x값, y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죠? 음. 마찬가지로 뭐 3원 1차 연립방정식의 크라머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뭐 3, 5, 제로 얘는 1, 마이너스 2, 1 얘는 4, 제로 4, 3 요거에 x, y, z 그래서 11, 3, 13 이렇게 해서 x1, x, y, z 계산을 해주면 크라머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면 크게 이렇게 d 값 계산하고 d1 값 계산 d1은 요거 요소에다가 어, 요거를 대입해 준 거죠. 그쵸? 그다음에 D2는 이렇게, D3는 이렇게 11, 3, 13을 대입해서 행렬식을 계산해서 미지수 x, y, z를 계산하니까 2, 1, 3이 계산이 되더라. 그쵸? 요거는 뭐 따로 계산 안 해봐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행렬식만 계산할 줄 알면 크게 계산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177, 178, 179, 180, 181페이지, 182페이지까지 뭐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183페이지에 8.6절에 역행렬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역행렬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행렬에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그 어떤 행렬을 그 우리가 역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글로 쓰게 되면, 문자로 쓰게 되면 어떤 행렬 A에 어떤 행렬을 곱해요. X라는. 그래서 I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는, 여기에서 요 어떤 행렬을 우리가 역행렬이다, 요거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행렬 곱하기 역행렬은 단위 행렬 i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게 역행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역행렬은 뭐 교환 법칙도 성립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이 역행렬을 정의하기를, 우리가 요 인버스 행렬 A는 디터미넌트 A분의 1의 수반 행렬, 여기서 어드 조인트 A는 수반 행렬을 의미를 해요. 이 어드 조인트 수반 행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 여인수 행렬을 우리가 정의했었죠. 그쵸? 여인수로 구성된 행렬의 전체 행렬을 우리가 수반 행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정의는 요게 여인수 행렬이죠. 여인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여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행렬, 그걸 우리가 이제 여인수 행렬이라고 하고, 여기서 MIJ는 소행렬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수 행렬의 전체 행렬을 우리가 수반 행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여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행렬, 여인수 행렬의 전체 행렬, 트랜지션을 시켜서 트랜지션을 시킨 행렬, 요걸 우리가 수반 행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전치시킨 거죠. 그렇죠? 음, 요까지 됐죠. 그래서 뭐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줄 줄 알면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역행 역행렬의 성질을, 기본 성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정리해 놨는데,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의 행렬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역행렬의 전치는 전치 행렬의 역행렬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행렬, 어떤 행렬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의 전치 행렬은, 저 역행렬은 B 행렬의 역행렬, 요게 A 행렬이에요. A 행렬의 역행렬의 곱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얘의 역행렬이 모든 행렬에서 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 필요 충분 조건이 행렬식이 존재해야지만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을 구했는데 역행렬이 안 나와요. 그거는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무튼 그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역행렬을 구해보면, 지금 행렬 2차 행렬이 이렇게 그 정의가 됐는데, 요거의 역행렬을 구하라. 그러면은 A 행렬을 2, 1, 5, 3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버스 A 행렬을 구하려면은 디터미넌트 A 행렬 분의 1이죠. 요거 곱하기 수반 행렬, 어드 조인트 행렬 A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디터미넌트는 계산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수반 행렬은 ADJ의 수반 행렬은 여인수 행렬의
전치죠. 그러면 여인수행렬을 먼저 써봐요. 마이너스 1에 여인수행렬은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에 뭐예요? 5지요. 아니 요거 3이죠. 그쵸? 음. 그 다음에 여기 요소는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에 얼마예요? 5지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어, 얘는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1에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2에 2지요. 요거의 요 행렬의 전체 행렬인 거죠. 그쵸? 그럼 얘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1에 2승이니까 얘는 3, 얘는 마이너스에 5, 얘는 마이너스에 1, 얘는 2지요. 요거의 전체 행렬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수반 행렬을 정의하면 전치를 시키면 3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에 2가 수반 행렬이 정의가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전체 행렬식은 얼마예요? 6 마이너스 5니까 1이죠. 1분의 1에 얘는 3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에 2가 되는 거죠. 1은 뭐 곱해나 마나. 그래서 역행렬은 얘는 3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에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행렬 역행렬이 정의가 되면 요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어, 확인하려면 얘가 A 행렬이 지금 정의하기가 A 행렬이 2, 1, 5, 3이었고 A의 마이너스 1이 인버스 A 행렬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2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A 행렬 곱하기 A의 인버스 행렬을 곱해보면 2, 1, 5, 3에 얘가 3,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에 2 이렇게 요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아니 얘는 6 플러스 5지요. 6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얘는 5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15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 0, 0, 1 이렇게 단위 행렬이 계산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행렬이 구한 행렬이 역행렬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역행렬을 구해서 확인까지 할 수가 있다. 다음은 예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3차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 역행렬은
A 행렬이 이렇게 되면 얘는 A행렬의 역행렬은 디터미넌트 A행렬의 수반행렬 요 공식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3차 행렬이 되면 각 행렬의 그 수반 행렬을 계산하기가 이제 좀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뭐 차근차근 풀면 되는데 아무튼 그 과정을 책에 있는 풀이 과정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행렬식이 요걸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20이 되더라. 그쵸? 디터미넌트 어, A가 20분의 마이너스 20분의 1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수반 행렬을 쭉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 제로 2, 마이너스 2, 제로, 마이너스 10, 제로, 10,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20분의 1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쵸? 요게 어, A 행렬의 인버스 A 행렬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 A 행렬을 곱해주면 단위 행렬이 나오는지 또 이제 검산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야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거는 생략을 하고 각자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어, 이렇게 해서 8장에 그 행렬하고 행렬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뭐 요 행렬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뭐 용어만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까지 8장을 마칠게요. 질문이 있나요?